삼국지 원소의 책사들 중 조조가 어떻게든 획책하여 휘하에 두었어야 했지만 결국 꼬시지 못한 인물이 있으니 저수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저수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수는 사실 조조군에 임관했다면 그 열전을 길게 남길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열전은커녕 자조차도 전해지지 않고 심지어 정사에 적힌 출신지도 대충 적어놓은 거예요. 그 광평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저수가 태어날 당시 광평국은 광평왕의 자기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폐지되었었어요. 광평 땅이 군으로 다시 승격되는 때는 조비 때입니다. 즉 저수의 출신지는 기주 거록군 출신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나무위키 바이두 이런 데 나오는 정보 다 엉터리예요. 물론 거록군 광평현 출신이라 하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보통 어디 출신이다 하면 국이나 군을 단위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영천 사람이다 하면 영천군 출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저수가 태어난 당시가 아닌 후대에 지피를 했던 때의 행정구역으로 대충 짜맞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조차도 광평현 출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후대 기준 광평군 소속의 예하 현들이 공양현, 임현 등 많죠. 이 중 어디일 겁니다. 무제에 청거되어 혈령을 역임했다. 효렴이 인구 20만에 한 명 청거되는 건데 무제는 그보다 상급 인재 추천 제도입니다. 참고로 무제는 원래 수제인데 광무제 유수의 휘를 피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제, 수제 할 때 수제가 그 수제예요. 처음에 한복한테 들어가는데 한복이 표를 올려 저수를 기도 위에 임명합니다. 한복이 당시 원소가 발해로 도망하자 동탁이 보낸 기주목 즉 원소의 견제 세력이었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이 와해되고 원소가 바로 기주를 접수하려 하는 거죠. 이 한복이 기주를 원소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한복의 입지가 위태하긴 했습니다. 동탁의 명으로 기주목에 부임했으면서 반동탁 연합군에도 참가하는 중간에 딱 낀 세력이죠. 이에 저수가 기주는 장정이 100만이요 식량 10년치를 확보하고 있는 땅이다. 원소는 굴러온 돌에다 그 형편도 좋지 않은데 왜 기주를 갖다 바치려 하느냐. 한복이 저수의 간언을 듣지 않고 기주를 원소한테 넘겨버리죠. 이에 원소가 기주를 접수하고 저수를 별가에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소가 저수와 면담을 해봅니다. 나는 구천의 법료가 필요하다. 너는 어떤 계책이 있는가? 이에 저수가 융중대에 버금가는 대책을 설파하는데 기주를 거점으로 병사들을 정비하여 동쪽의 황건적 잔당을 쓸어버려 청주를 도모하고 다음 흑산무리인 장현을 토벌해야 된다. 그 이후 공손찬을 도모하고 그 위세를 보인다면 흉노는 알아서 귀의할 것이다. 이렇게 기주를 비롯한 유주, 청주, 병주를 석권하고 장안으로 진격하여 협천자를 하면 된다. 이에 원소가 하우하우를 외치며 저수를 분의장군 및 감군에 임명합니다. 이 감군이라는 보직은 삼국 정립시대 기준으로 따지자면 왜군의 부사령관 정도인데 당시 지방정권에서의 감군은 실질적인 군벌 내 2인자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 기주군벌 1인자는 그럼 누구냐? 당연히 원소입니다. 공손찬을 패망시킨 것도 저수 감군 체제에서 도모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저수의 지위와 계책으로 공손찬을 패망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데 저수의 협천자론입니다. 195년 헌제가 장안을 탈출해서 하동 등지에서 개고생을 하죠. 이때 하동의 백파적들 즉 도적무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헌제가 이후에 한섬, 양봉 이런 애들을 대장군의 거기장군까지 시켜줍니다. 이때 저수가 가난한 겁니다. 어린 황제가 하동에서 개고생하고 있다는데 바로 맞이해서 업에 궁전을 세우고 우리가 협천자를 하자. 이 협천자론을 반대하는 게 곽도와 순우경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권력 다툼의 시작이에요. 저수는 기주 호족 출신입니다. 곽도와 순우경은 영천 패밀리예요. 이 두 세력 간 다툼의 시작이라 보거든요. 다만 원소는 역적 동탁이 내세운 헌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유우를 추대하려고까지 했으니 헌제 협천자는 원소한테 그저 비용덩어리였던 건 맞아요. 참고로 여기서 곽도의 기록이 엇갈리는데요. 정사 원소전에서는 곽도가 협천자를 주장하였다. 후한서에는 저수가 주장하였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양쪽 기록을 보면 후한서 쪽이 훨씬 상세합니다. 저수의 협천자 당위성, 심지어 곽도와 순우경의 반대론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차피 한나라는 망했고 이거 협천자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에 반해 정사 원소전의 기록은 원소가 곽도를 헌제에게 사자로 파견하였는데 곽도가 돌아와서 협천자 하자. 근데 원소가 반대했다. 끝입니다. 더욱이 협천자를 일찍이 주장했던 건 저수이므로 모든 상황을 판단했을 때 195년의 협천자로는 저수가 주장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전술했듯이 저수 감군 체제에서 원소군은 공손찬을 멸망시킵니다. 저수가 말한 대책 중 4개 주 병합 이게 실현된 거죠. 그런데
원소가 원담을 청주자사로 임명하는 겁니다. 이에 저수가 이것은 필시 화근이 된다. 자고로 후계는 장자한테 주는 것이고 나이가 같으면 택현, 그걸로도 안되면 점을 쳐서 정하는 것이다. 그 원소의 장자 원담의 호적이 원소의 형한테 옮겨진 게 언제냐, 좀 이견이 있겠지만 전술한 저수의 발언으로 보면 청주자사 임명 이전에 이미 패출된 것으로 봐야겠죠. 어차피 원상을 후계로 마음에 두고 있다면 원담한테 병권을 주는 게 위험하다 이 말이니까요. 씨알이 안 먹히는 게 곽가의 십승론 제4조 도승이죠. 원소는 의심이 많아 혈육만 중시한다. 그 청주자사 원담, 유두자사 원희, 심지어 병주자사 고관도 원소의 친척입니다. 원소가 당시에 딱히 황하 이북에서 도전받을 세력이나 인물이 없었거든요. 그 대체불가 인물이었는데 이런 용인술은 좀 아쉽죠. 조조가 서주의 유비를 털고 오자 원수는 10만 정병으로 조조를 치려하는데요. 저수는 우리 물자와 군세가 조조를 압도하니 일단 여양으로 진군하고 요충지를 정비하여 3년간 조조를 말라 죽게 하자. 원소편에서 언급했지만 이게 정론입니다. 조조는 협천자로 인해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었고 적들한테 둘러싸인 상태였어요. 심지어 동승사건으로 헌재의 씨앗을 잉태한 동기인도 죽여버립니다. 이 일이 원소가 관도로 진격하기로 결심하는 바로 몇 달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원소한테 하늘이 내린 기회였죠. 이미 동맹이었던 유표는 물론이고 손호, 그리고 한수, 마등 및 유장까지 대조조토벌에 섭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수가 실질적인 부군벌장으로서 진격을 반대하자 곽도와 신배가 1250이다 하면서 진격을 주장하는 거죠. 이에 한술 더 떠서 군 내에서 저수의 위세가 너무 크다 참언을 하는 겁니다. 이에 원소가 곽도의 참언을 받아들여 출격을 마음먹는 동시에 감군직을 폐지하고 저수, 곽도, 순우경 3도독 체제를 만드는 거죠. 관도 전투가 영천 패밀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에 저수가 패배를 직감하고 재산을 다 뿌려버리는 거죠. 재산을 다 털어서 일가 형제들한테 다 나눠주니까 이에 동생이 조조 뭐 됩니까? 물자도 부족하다고 하니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요. 저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공손찬을 토벌하였으나 이후 우리 병력이 약화된 건 사실이고 조연주는 급이 다르다. 물자가 모자라더라도 협천자를 재산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는 말이 양웅이 말을 남기기를 육국지치 위영약희, 이 말이 딱 지금을 일컫는 것이다. 여기서 육국은 주나라의 6 제후국이고요. 육국이 어리석고도 어리석어 영씨를 위하여 희씨를 약화시켰다. 영씨는 진의 국성이고 희씨는 주의 국성입니다. 그 진나라한테 주나라를 갖다 바쳤다 이 말이죠. 즉 부하들이 어리석어 원소의 기주를 조조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라는 비유입니다. 참고로 이건 좀 딥한데 영씨를 위하여 희씨를 약화시켰다. 제가 이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건 사실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 영성을 위하여 희성을 약화시켰다 이게 맞습니다. 그 성과 씨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고 쉽게 말하면 성은 목에, 씨는 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초반 성씨들은 다 계집녀 부수를 가지고 있어요. 주나라 성씨인 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태공, 즉 강상 같은 경우에도 강이 성입니다. 이 강자도 계집녀 부수를 가지고 있죠. 강상을 여상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씨와 휘를 부른 거예요. 이 경우도 남성의 경우 성이 아닌 씨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상이라 칭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나라 때 이 성과 씨는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영씨, 희씨 이렇게 번역이 되어도 문맥상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너무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다 나오자면 성의 역할은 근친을 막기 위한 하나의 표식입니다. 보통 그래서 족성이라 그러죠. 씨는 그 가문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주대에는 씨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암튼 저수는 재산을 모두 나눠주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진 원소를 대신하는 실질적인 군의 사령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3도독 중 하나로 전락한 데다 나머지 2도독이 한편인 상태예요. 원소가 알량한테 단독작전과 군의 지휘를 맡기려 하자 저수가 반대하는 거죠. 알량은 절대 혼자 보내서는 안 된다. 일을 그르칠 것이다. 참고로 알량에 대한 이 인물평이 순욱의 인물평과 동일합니다. 알량은 용맹하나 필부의 무용을 지녔을 뿐이다. 관우한테 끔살나고요. 다만 이때의 작전이 동군태수 유연도모였는데 그 알량이 혼자 작전에 임했던 건 아닙니다. 저수, 알량, 곽도, 순우경 모두가 이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정사 무제기와 후한기의 기록이 다르긴 한데 그 저수만 포함되고 빠지고 차이입니다. 순우가 알량이 구멍이다 판단하고 기습해서 알량이 담당했던 한 축이 무너졌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연을 도모하고 백마를 점령하려 한 작전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알량의 전사 소식을 들은 원소가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당장 황하를 건너 자웅을 겨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저수가 가난하는 거죠. 강을 건너지 마시고 연진의 주둔만 시키시라. 존버해야 된다. 이 연진이 당시 황하를 건너는 주요 나루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지금은 물줄기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황하가 흐르지 않습니다. 원소가 결국 도하를 결심하자 저수는 와병을 핑계로 사직하는 거죠. 원소는 저수의 병권을 곽도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완전 손을 뗀 건 아니에요. 문추가 패한 이후에 또 간언을 하는데, 우리 병사는 수가 많으나 하남의 병사들보다 싸움을 못한다. 반대로 우리는 물자가 압도적이다. 하남 병들은 속결, 하북 병들은 지구전이 장기인 것이다. 우리는 지구전을 해야 된다. 역시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소가 그럴듯하게 싸웁니다. 거의 대세가 넘어갈 판국에 이때 양군이 치중 테러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순우경한테 1만을 주고 치중을 지키라 하는 건데, 저수가 여기에 또 간언합니다. 순우경만으로는 안 된다. 장기를 하여금 치중을 호위하게 하라. 역시 무시당합니다. 반대로 이때 조조군은 치중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조조군도 치중 테러를 꽤 받긴 했는데 한 인물이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합니다. 치중 담당 중 한 인물이 바로 그 임준이었거든요. 조조가 상당히 아끼던 인물인데 술의 1000대를 한 개 단위로 하고 심률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두 겹으로 정병들이 호위를 해요. 한편 원소의 치중이 오소에 머무르고 있다는 기밀을 신배와 원한이 생긴 허유가 조조군에 누설하게 되고, 조조가 5000 정병으로 오소를 털어버리니 원소는 퇴각하게 됩니다. 이때 저수가 조조군에 붙잡히는데요. 조조가 그대를 사로잡을 줄 몰랐다. 저수가 답하죠. 원기주가 스스로 패망하게 된 것이다. 조조가 그러는 거죠. 원소는 원래 그런 자라서 당신의 계책을 쓸 수 없었다. 나라가 혼란하니 힘을 좀 보태달라. 그런데 저수는 거절합니다. 내 가족들이 아직 기주에 있다. 내가 항복하면 그들이 연자되어 죽게 되니 나를 죽여라. 조조는 끝내 저수를 죽이지 않고 사면하여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저수는 몰래 다시 원소군으로 도망하려다가 잡혀 처형당합니다. 저수는 조조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만약 원소가 저수의 계책을 따랐다면 조조에게 딱히 미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저수가 순욱과 제갈량에 비견된다 평하기도 하죠. 그만큼 판때기 짜는 거에 도가 텄고 대부분의 형세가 저수가 예측한 대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다만 조조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저수의 가족 연좌 문제가 없었다면 저수는 항복했을 수도 있어요. 재산을 모두 나눠줄 정도로 그 일가를 아꼈는데 그 일가가 자신의 항복으로 연좌되어 모두 처형될 상황이었으니까요. 만약 저수가 조조군에 항복했다면 후일 적벽으로의 진군을 개같이 말렸겠죠. 원기주가 황하를 건너다 이를 그르친 걸 생각 중이었다 한마디 했으면 아마 조조도 장강을 타고 넘어가냐 마냐 문제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쓸데없는 상상을 해보며 이만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하북의 기재 저수에 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